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서 두 번째 영상 수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다른 곳에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의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가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계속 영상 보는 것도 힘드신데 이걸로 장난친다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비서의 학습 모듈입니다. 자, 첫 번째로 경영진들의 우리가 어떤 이런 일정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진들의 일정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세 번째가 예약 업무 실제로 전화해보고 예약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했었는데,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은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계획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유의점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마찬가지죠. 중요도,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학습 목표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사의 예방객이 면담을 요청했을 경우 회의를 참석했을 경우에 그리고 사전에 관련 부서와 일정 협의하는 내용들 정기적인 행사는 전년도 행사를 보고 미리 확인을 해봐라. 그 다음에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대략적인 것들을 일정 시간을 갖다 우리가 보고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긴급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긴급한가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표를 짤 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계획의 유의사항 먼저 1번. 자, 이 원칙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자, 아이젠하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이름이 되겠죠. 얘는 미국 대통령인데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장군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인 건 다 아실 테고, 트럼프는 지금 돈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였었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군인 출신, 장군으로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 변신했던 사람이죠. 자, 어쨌든, 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이젠하워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를 한꺼번에 읽을 때 학습 목표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긴박한 상황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요도 그리고 긴급도에 따라서 일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표로 나타내면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이젠하워가 말을 하기를, 자, 이 일에는 네 가지 업무가 있더라. 자, A형, B형, C형, D형. 딱 봐도 아시겠지만 가장 긴박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 B, C, D 순서로 우리가 중요도나 긴급도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즉 위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도가 높은 작업. 즉 A나 B는 되게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고 A와 B는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와 C는 가장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공통점에 해당되는 A형 업무는 중요하기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것도 매우 긴급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긴급한 거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겠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B형 업무는 뭐냐? 중요도는 되게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긴박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긴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C형 업무. 자, 요거는 어떤 업무냐? 무지하게 긴급한 상황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 얘기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얼른 전화를 받아야 돼. 자, 전화가 왔습니다. 119에 전화가 왔죠. 긴급하죠. 일단은 긴급한 전화를 받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장난 전화로 판명이 됐다.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형 업무는 뭐냐? 별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나 때우고 있다. 그냥 만화를 보고 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아이젠하워가 말을 합니다. 업무 처리를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긴급한지 이 두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마감 기일이 언제냐, 언제까지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업무 처리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소요 시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우선순위 결정할 때 최근 회사의 주요 서한이 뭐냐, 주요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현안이 되겠죠.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현안, 회사에서의 주요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상사의 가치관, 즉 상사, 윗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평소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던 그런 사업들은 상사가 바뀌게 되면, 업무가 바뀌게 되면 없어질 수 있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상사에 따라서는 그 업무가 중요하게 보일 수도, 혹은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상사님 같은 경우는 천천히 되지만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사님이 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긴박하게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법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젠하워 법칙의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A형 업무가 뭐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다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 급박한 문제 처리를 한다 라고 해서 무슨 처리다? 즉시 처리라고 나와 있죠. 얼른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즉시 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방.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살리는 행동, 지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걸리면은 생명이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살리고 본다 라고 하는 거죠. 즉시 처리된 거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할다 할지라도, 실업 문제가 나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뭐부터, 그렇죠, 코로나19부터 진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즉시 처리되고 긴박하기도 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먼저 퇴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 A형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B형 업무라고 나와 있죠. 시급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중요하다. 그래서 팬데믹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 좋죠.
코로나 걸리기 전에. 자,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분명히 감기 걸릴 것, 코로나에 걸릴 거에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예방주사를 맞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뭐 이렇게 빨리 시급하진 않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 구축,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등 돌릴지 모르니까. 생산 능력 활동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투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새로운 기회 발굴이랄지 중장기적인 계획, 먼 계획을 갖다가 세워놓지 않게 된다면은 지금 급박하게 다가가서는 뭐 일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형 업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해야 될 것들을 B형 업무에다가 놓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아이젠하워 원칙. 자, 세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C형 업무다라고 해가지고 긴급하진 않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다. 긴박하진 않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급한 질문, 눈앞에 매우 급박한 상황,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죠. 인기 있는 활동, 이게 긴급합니다. 이건 긴급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긴급합니다. 이거는 긴급하지가 않다가 아니라 긴급하죠. 긴급한 상황. 매우 눈앞에 않지만이 아니라 눈앞에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그 다음 D형 업무는 요게 되겠죠. 자, 무시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광고 같은 걸 수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끊어야 될까요? 계속 장난전화를 해야 될까요? 우편물 꼭 지금 안 봐도 되죠. 담배 피는 것. 담배 피는 거 안 되겠구나. 자, 이러한 필요 없는 활동들은 회사에서 제껴놓고 회사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젠하워의 네 번째 D형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없애기 때문에 휴지통에다가 내버려라. 그 사업들은 없어져도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정 계획의 유의사항 두 번째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했죠. 아이젠하워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연관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은 뭐가 있는가? 내가 회장님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설을 하려고 한다. 연설하려면은 자료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강의실이나 회의실 같은 데서 빔 프로젝터는 잘 돼 있나, 영상은 잘 나오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일지 상사의 성격에 따라서 미리 파악을 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회의실이나 뭐 참석자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관련된 그 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 연관된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사전 회의, 사전 보고 발생의 가능성. 혹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사전에 만나서 미팅해 보는 거죠. 사전에 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식사 일정. 분명히 식사 일정은 잡히지 않지만 끝나고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후에 발생할 새로운 일정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비서는 생각을 해 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관련된 걸로 해서 이런 것도 있죠.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다, 눈이 내렸다, 그러면은 산불이 났다 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일정이 이런 취소 변경 지연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플랜 B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되면은 딴 데로 옮겨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체 일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 계획을 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생각이 돌 게 뭐냐면, 자,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늘 변동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걸 보고 이제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시간을 배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9시에 학교에 옵니까? 50분에 옵니까? 9시 10분에 오는 게 맞습니까? 8시 50분입니까? 9시입니까? 9시 10분에 오는 게 맞습니까? 헷갈리죠? 자, 물론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50분, 9시, 9시 10분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다 지켜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씩 0.1초, 0.5초 정도 늦게 빨리 오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오산시가 다 떠나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연적으로 8시 51분에 와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좀 상황이 조금 이제 커지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정은 항상 변동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다. 누가? 비서가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각 일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림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거죠. 그래서 일정을 우리가 이게 하나씩 우리가 짜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인터벌을 두고 간격을 두고 우리가 일정을 짜놔야지 그 사이에 있을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여유 있게 이 세 가지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있는, 즉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정 계획의 유의사항.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대면, 그 다음에 전화 보고, 소리 보고,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활용한 보고,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자, 얼굴 보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 전화상으로 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쪽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서포트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서류로서 공식적인 문서를 남길 수도 있고, 자, 사장님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등의 보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 여러 부서와 계획 등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전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나눠야 되겠다,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 자, 일정 관리의 원칙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정 관리의 원칙이 뭐냐? 우리 회사에서는 자, 일정을 수립할 때 언제까지 뭐를 한다? 5분 전에는 미리미리 차를 대기시킨다. 혹은 아니면은 예약은 2시간 전에 완료를 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 조직원들에게 그 원칙을 널리 알려주게 되는, 공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려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표현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사의 업무 스타일이 뭐냐, 상사의 가치관 또는 상사가 좋아하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일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절대 미약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정 관련 업무는 가장 빨리, 그리고 비서실로 알려줘야 되겠고, 보고 내용은 미리미리 요약해서 사전에 보고해라. 그 다음에 회의 안건 같은 경우는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뭐다? 자, 일정 관리의 원칙 수립과 공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수행해서 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사 일정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뭐다? 조직의 오너 또는 CEO가 참석하는 일정, 그 다음에 조직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단체 행사, 그 다음에 외부 손님과의 선약,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오너, CEO 이분들이 회장, 사장님 되겠죠? 그분들이 참석하는 일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단체 행사. 조직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체로 하는 행동들, 단체로 회의를 한다든가 연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단체로 체육 행사를 한다든가.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손님과의 선약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신용을 잃으면 안 되겠죠. 외부 손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유념해서 일정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이 이제 일정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일정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관련 부서나 보고 방법 등을 다양화시키고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고 보고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켜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핵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아이젠하워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일정표를 수행 비서의 일정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는 그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7쪽부터 나와 있는 일정 확정 도구라고 하는 그 수행하기에 대해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